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욱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정입니다. 어제 때 아닌 중국발 미세먼지로 뽀얗던 하늘이 오늘은 아주 쾌청하게 바뀌었습니다. 참 깜짝 놀랄만한 변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런 날에는 책 한 권을 끼고 거리를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하는 거는 제가 옛날 사람이기 때문인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이 선선한 날씨에 적당한 바람, 네. 정말 책 읽기 딱 좋은 이 가을 날씨인데요. 네. 올가을에는 저도 책 한 권 꼭 마음에 담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독서를 잘 안 하시니까 이런 네.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높아진 가을 하는 만큼 풍성한 마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피플 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정철진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책을 참 많이 읽을 것 같은 남자신데. 자, 어제 오후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네. 천둥벼락에 500원짜리만한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네. 어제 오후 한 1시경부터 예. 전국적으로 우박이 쏟아졌는데요. 그 크기가 뭐 밤톨마다 나던 표현도 있고요.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 엄청 또 큰 이렇게도 이제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이라고 했는데 지역별로 보면은요. 충주 같은 충북 지역, 또 강원도 북부 지역, 뭐 안동 같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뭐 전국적으로 저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당시에 돌풍 뭐 아주 또 강한 집중호우, 청개, 천둥, 번개도 함께 쏟아졌었는데 문제는 지금 시기가 시기 아닙니까? 수확철이잖아요. 예, 수확철인데 밤톨만한 크기의 500원짜리 우박이 쏟아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좀 상당했다라고 합니다. 예. 비닐하우스도 아주 꿰뚫어버리는 뭐 그 정도의 이제 컸던 우박이었었는데 그 맞은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 누리꾼은. 그런데 그분들이 전하는 게 이제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상청은 일단은 이게 일시적으로 내렸던 우박인지 아니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 이상기후 지역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앞으로는 이런 우박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곧 뭐 연구 결과가 발표될 것 같습니다. 참. 네, 오늘 아침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의 피소 소식이 뜨겁습니다. 보니까 성추행 혐의예요. 네, 이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현재 대형 포털의 검색어 뭐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보면은 30대 여비서가 이제 김준기 회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여비서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이제 뭐 수년간 함께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비서 주장에 따르면은 올 2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 한 6개월 정도죠. 네네. 상습 성추행이 있었다. 증거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은 증거 자료로 동영상을 좀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좀 본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전원에 따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신체 일부를 김준기 회장이 좀 만지는 그런 모습이 뭐 담겨 있지 않나 또 이런 추정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부그룹 측도 입장을 전했습니다. 뭐 서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동이었었고 이건 동부그룹 측 주장입니다. 네. 이 사건 이후에 여성 쪽에서 브로커가 와가지고 100억 원을 요구했다. 이것은 뭐 또 하나의 이제 뭐 함정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 네. 또 여비서 측에서는 또 말도 안 된다 성추행을 해놓고 또 이게 무슨 발뺌이냐 진실 공방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든 사건은 일단은 이제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과자나 빵 같은 식품 속에 벌레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는 이제 종종 들어서는 안 되지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병원에서 맞는 수액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건 이건 무슨 얘기죠? 이대 목동병원에서 네. 이루어진 사건이었었고요. 이제 5살짜리 영아가 이제 요로 감염을 걸려서 이제 이를 치료를 하다가 이제 수액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액을 이렇게 관 타고 내려오는 것을 이제 부모가 지켜보다가 지금 저처럼 이제 수액 세트 안에 벌레가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걸 또 찍었네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나 예. 일단 이다야 목동병원 쪽에서는 벌레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서 주사바늘 안으로 들어와서 들어올 그럴 가능성은 이제 매우 낮다. 그렇지만 찝찝하죠. 찝찝하고요. 예. 근데 저기서부터는 우리가 추정을 이제 세 군데를 해봐야 되겠죠. 저 벌레는 어떻게 들어갔을까? 예. 일단 수액에서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수액 세트 관 타고 내려오는데 네. 마지막은 주사기일 텐데 수액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어디겠는가? 이 수액 세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이 네네. 됐고요. 실질적으로 뭐 S메디컬 또 다른 S메디컬 여러 곳에서 일단은 저 수액 세트에서 네.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도 있었고요. 식약처에서는 뭐 전량 회수 폐기 조치까지 취했던 이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벌레가 이 관을 타고 내려온 저 수액 세트에서 예.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관리 부실이네요.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예. 어쩌다가 이 수액 세트에 이런 벌레가 들어오게 됐는가? 네. 사건을 좀 찾아보니까 네. 최근에는 아마 경비 절감 때문에 필리핀에서 저 수액 세트를 위탁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그쪽 지방에 또 이제 벌레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멸균 처리를 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수액 세트에 대한 보건 관리 문제 좀 네.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복권 당첨의 꿈만큼 또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모르고 있던 조상 땅 찾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번에 제주도에서 대박이 그야말로 터졌다면서요. 그야말로 잭팟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잭팟입니다. 네. 조상 땅 찾기는 이 시간에도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뭐 진짜 엄청난 사례가 나왔습니다. A 씨인데요. A 씨가 아버님,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혹시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해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이제 신청을 했고 네. 나왔는데요. 무려 13만 제곱미터가 야. 넘습니다. 53필지 정도인데. 아주 뭐 낮게 가격을 쳐도 130억이네요. 네, 130억이고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더 높을 것 같거든요. 호기심 한 번이 그냥 130억 원을 벌었네. 네, 그래서 A 씨 사례가 있고 B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서울에 사는 분인데 이분도 6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을 서울은 더 찾았습니다. 비싸잖아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준 잭팟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온라인에서는 이 조상 땅 찾기 어떻게 하는 거냐, 네. 나도 찾아봐야 되겠다. 예. 또 이런 열풍이 또 불고 있습니다.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요, 가장 필요한 게 내가 누구 걸 찾아야 되는 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네. 조상 땅 찾아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하죠? 아버님이면 아버님, 할아버님이면 할아버님을 원해야 되고 네. 그 할아버님과 나의 관계, 즉 가족 관계 증명서하고 재적 등본을 함께 지참을 해서 일단 도청을 방문해야 되고요. 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용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이제 국토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가 2011년부터 가속되고 있어서 뭐 금융감독원으로 들어가도 되고 국세청 등으로 함께 들어가도 되는데요. 네네. 온 나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로 일단 들어가게 되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서류가 완비될 경우에는 땅을 찾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도청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뭐 애매하게 전국이 어느 지역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또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그래도 일단은 자기 신분을 찾고 그러니까요. 하게 되면 예.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요. 때 아닌 원형 탈모 논란에 그러네요. 휩싸였어요. 이건 이제 사진을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딱 사진만 보게 되면 진짜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형 탈모 대충 보십시오. 예. 오른쪽 뒤 예, 오른쪽 저기 쪽이네요. 너무나 예. 횡하고 또 공항에서도 이제 몇 커트가 잡혀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저기서도 보면은 특히 이제 저 사진이 가장 많이 좀 있었는데 그러네요. 예, 뒤에 진짜 너무나 흰 머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원형 탈모다 얼마나 또 힘들었으면 또 최근에 치아도 2개나 또 새로 뽑지 예, 예. 않았었습니까? 그 얘기도 전해드렸죠. 얘기도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너무 이야기가 커지니까 예. 긴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원형 탈모는 아니다. 흰 머리가 바람에 날리면서 흰 머리가 저렇게 노출이 된 거였었는데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 그렇게 염색을 자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네, 네. 듬성듬성 흰 머리가 난 것이다. 네. 또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이제 장애인들의 현재 기능 대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에서 모인 380여 명의 이제 장애인 기능장들이 서로의 이제 기능을 뽐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이제 채용 시장도 열리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상황 현장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죠. 올해로 34번째를 맞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깃발을 들고 힘차게 입장합니다. 몸은 불편하지만 대회에 참가하는 눈빛만은 번쩍이는 참가자들. 오늘을 위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제가 손이 불편하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이 대회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386명은 가구 제작과 귀금속 공예들 39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룹니다.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최대 1,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도 주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부분에서만큼은 뭐 다른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기간 40개 업체가 참여하는 부산 장애인 채용 박람회가 열려 일자리 진로 상담도 진행됩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은 잡 콘서트를 통해 장애 학생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대회도 열고 박람회도 열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계속됩니다. 채널A 배영진입니다.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현욱의 굿모닝 지금 시간은 8시 12분입니다. 네. 예, 지금부터 13분간 연예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할 네, 시간! 그렇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유성 연예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나오셨고요. 네, 김태용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시간을 고지해드리니까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경준 씨와 장신영 씨 커플. 어제 이제 저희가 예비 부부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네. 같이 나오게 됐는데 고백을 장신영 씨가 먼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용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네. 두 사람은 4년 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요. 장신영 씨가 먼저 강경준 씨한테 사랑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좋아라고 이야기를 용감하네, 했는데 용감해. 그 얘기를 들을 강경준 씨는 처음에는 좀 생각이 많았다고 해요. 장신영 씨와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장신영 맞다. 아들도 있었지. 결혼을 했었지. 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몰려와서 네. 며칠간 시간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대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사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많은 생각이 몰려왔는데 그래도 먼저 좋아한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 네. 장신영 씨에게 다가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날에 오케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굉장히 닭살 돋습니다. 그 고백 다른 남자한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줬다고 하네요. 예. 와, 부럽네요. 치매네, 치명적인 매력. 아이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두 사람이 연애 기간 동안 한 번 또 결별을 한 적도 있었다고요? 네. 이 이별 통보도 먼저 네. 고백을 했던 장신영 씨가 했다고 하는데요. 야. 뭐 두 분의 사이가 안 좋아서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바로 강경준 씨의 부모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아까 잠시 말했던 것처럼 강경준 씨는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남이고 그럼요. 예. 이 장신영 씨는 아들을 둔 돌아온 그렇죠. 싱글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부모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되고 생각할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수밖에 네.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열애설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네, 또 화가 났었는데 이 강경준 씨가 그 이후로 부모님과 싸우면서 독립을 시작을 하게 됐고 아하. 4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이 결혼 허락을 받은 게요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4년 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몰라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참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강경준 씨가 정말 본인의 그 줏대가 확실한 사람이네. 예. 자, 근데 이 장신영 씨 입장에서는 그만큼 마음고생이 많았겠죠? 그렇죠. 장신영 씨는 2004년에 영화를 통해서 전 남편 위 씨를 만났는데요. 네. 2006년에 결혼을 했을 때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네, 남편의 나이는 또 전 남편의 나이는 28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2009년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결혼 3년 만에 이제 파경에 이르렀는데요. 네, 네. 그때 이제 측근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남편 위 씨의 빚 문제, 그러니까 사업의 실패로 인한 빚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면서 그것이 가장 이혼의 큰 이유였다라고 전해지고요. 네. 또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주변에서는 이혼을 만류했지만 결국에는 파경에 이르러서 안타까움이 컸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래도 그 아픔을 정말 다 잊을 수 있을 정도로 강경준 씨가 또 그렇게 잘한다.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의 사랑꾼은 줄지도 않고 늘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 바로 강경준인데요. 네. 이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모님이랑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네.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내일은 내가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네. 하면서 장신영 씨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네. 또 이 강경준 씨와 그 아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한 게 1년 후부터라고 해요. 연애를 시작한 지. 되게 친해졌겠네, 지금. 네. 그런데 그 아들이 강경준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른다고 해요. 오, 다행히도.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 강경준 씨도 장신영 씨보다 아들에게 훨씬 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이 사랑을 듬뿍 주고 있다고 하고요. 이 강경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양봉업자인 줄 알았어요. 왜요? 장신영 씨를 바라보는 눈에 꿀이 뚝뚝 떨어져서 이 장신영 씨를 보면서 너무 예뻐서 좋다. 네. 그리고 장신영 씨가 좋으면 뭐든지 다 좋다. 이런 애정 표현을 하면서 이 시청자들의 부러움을 또 사고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강경준, 장신영. 네. 보면 볼수록 아주 힘이 나는 강장 커플입니다.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커플 또 있습니다. 바로 네. 김지미 씨와 나훈아 커플.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김지미 씨 같은 경우 3번이나 결혼을 했다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너무 네. 활짝 격하게 웃는 모습이 잡혀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네.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김지미 나훈아 커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갑툭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1976년 나훈아 씨가 정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그때에 김지미 씨 당대 최고의 여배우였는데 7살 연상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어요. 야. 결혼식을 함께 올린 것도 아니고 혼인 신고를 통해서 바로 결혼을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김지미 씨에게는 홍성기 감독 그리고 최무룡 배우에 이은 3번째 결혼이었고요. 네. 나훈아 씨 역시 재혼이었죠. 네. 하지만 6년 만에 이 둘은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의 소감을 물어보니까 기왕 불화설이 난 김에 이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김지미 씨가 최무룡 씨와 이혼을 했을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서 이것과는 조금 대비되는 그러네요. 이야기여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결별 후에도 김지미 씨는 나훈아 씨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네. 나훈아 씨처럼 남자다운 사람은 없다. 나이는 어렸지만 남편으로서 좀 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남자다움의 매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훈아 씨는 6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김지미 씨의 재산까지 다 관리를 했다고 해요. 예. 하지만 이혼을 하면서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네. 바로 그냥 맨몸으로 상남자네. 헤어졌는데 예, 그렇습니다. 남자는 돈 없이도 살 수 있지만 네. 여자는 돈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네. 특유의 남자다움, 특유의 그러네. 마초 같다고 하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바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갱상도 사나이.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갑툭튀라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갑자기 네. 툭 튀어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네. 요즘에 이제 나훈아 씨에 대한 얘기 우리가 많이 전해드렸고 그렇죠. 또 콘서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무래도 이렇게 화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결혼의 꼴이란 다른 커플 얘기를 좀 해보죠. 가수 이지혜 씨입니다.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네, 이지혜 씨가 제주도에서 지난 18일에 3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푸른 바다가 배경으로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는데요. 주례 없이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를 했고요. 결혼 서약, 성혼 선언문 낭독, 양가 아버님의 편지로 이렇게 결혼식이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야외 결혼식이네요. 아주 멋있네. 네,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의 소감을 또 전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존경스러운 성품을 가진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유부녀가 되네요. 늘 주위를 살피고 건강하게 겸손하게 사는 아내 이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혼 소감을 전했고요. 네. 예. 신혼여행은 모리셔스로 떠난다고 합니다. 네, 이 결혼식에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가 참석을 했는데 SNS로 그 모습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축가를 부르던 백지영 씨 아무래도 이지혜 씨와 절친이다 보니까 울컥하는 모습을 또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백지영 씨 그리고 네. 쿨의 유리 씨 그리고 네. 같은 멤버였던 장석현 씨, 왁스, 최정한 씨, 김신영 황국 씨, 씨 뭐 정말 많아요. 많은 분들이 참석을 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씨가 SNS에 글과 함께 결혼식 현장 분위기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거 지금 저 노래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 모습인데 저 모습에서도 보다시피 이 백지영 씨가 오랜 절친이다 보니까 네. 노래를 부르다가 감격에 북받쳐 올라서 네. 잠시 노래를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그 멈췄을 때 함께하는 하객들이 입을 모아서 축가를 이어 부르면서 감동을 더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흥에 겨운 최정한 씨의 춤, 만삭의 몸으로도 이 댄스를 그러네요. 보여주는 유리 씨까지 와. 주변에서 말리고 있어요. 결혼식 현장의 화기애애한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상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참 보기 좋다. 네. 예. 또 결혼식 사회는 배우 이명준 씨가 봤다고 하네요. 그러네요. 예. 아니 나도 사회 잘 보는데. 인연이 없어서. 예.
자, 아무튼 그 또 흐뭇한 것은 축의금 네. 전액을 기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혼식도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아주 소규모로 소박하게 진행이 됐고요.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뭐 들꽃이 연상되는 꽃장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식 축의금 전액은 기부를 하기로 했는데 이 축의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한 신랑 신부의 그 고민의 결과라고 합니다. 예. 자, 참 이제 보기 좋습니다. 어느덧 예. 이번 코너 4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소식은 예비 아빠 B 씨입니다. B. 청담동 건물주가 됐다면서요? 아,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구청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B 씨가 청담동 청담 사거리, 아. 그 한류스타 거리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을 9층이네, 총. 네, 신축하고 있는데요. 예.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로 지난달 중순에 공사를 시작을 했고 예. 내년 겨울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 B 씨가 2008년에 매입을 해서 보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헐고 9년 만에 신축을 하게 되는 건데요. B 씨는 애초에 이 부지에 소규모 공연장을 갖춘 부티크 호텔을 지으려고 했어요. 예, 그런데 예. 2011년에 설계 변경안을 냈는데 관계 법령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이 토지와 건물 가격이요. 168억 정도였다고 네, 해요. 네. 근데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가치가 한 2배 이상 아, 그래요? 오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주변 근린 생활 시설로 돼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상가가 예.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 레인. 빌딩 오너.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결혼 네. 전이죠? 이태원에 단독 주택을 사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이 신혼집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네. 이태원에 50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신혼집으로 쓸 것이다라고 알려드렸었고요. 네. 왜 연예인 부동산 순위, 뭐 자산 순위 이런 거 많이 꼽잖아요. 맞아요. 항상 예. B 씨는 상위권에 올랐었는데 네. 앞으로 앞서서 말씀하신 건물까지 좀 합치다 보면 엄청나네, 더욱더 이제. 높은 순위에 랭킹되지 예. 이 않을까 정도면 연예계 싶어요. 최고 빌딩 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연예계 최고 빌딩 부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로 누구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프로듀서인데요. 그렇군요.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부동산을 100억 원어치를 가지고 네, 있어요.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LA 지역에 밀집이 돼 있는데 이유가 바로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곳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났고 또 아이들도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애착이 간다고 하는데요. 이 이수만 씨가 와인 애호가라고 해요. 그래서 LA 인근의 샌디에고 테메큘라 지역에 12만 평에 달하는 와이너리를 산 포도밭과 거예요? 와. 포도주 제조 공장을 인수를 했다고 하고요. 또 코리아타운에 위치한 곳에 우리 돈 42억 원에 달하는 상가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야, 우리는 그냥 농담으로 네. 오늘 우동은 도쿄 가서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네, 와인을 좋아해서 와이너리를 매입하기는 쉽지 않은데. 네. 그리고 아직 저에게 25분까지니까 시간이 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몇 예. 명을 좀 더 소개를 예, 해드리면 네, 좋습니다. 전지현 씨도 또 빼놓지 않습니다. 예, 전지현 예. 씨는 최근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325억 원짜리 770억. 식당을 또 예. 매입을 했다고 하고요. 야. YG, 이 양현석 씨도 서울 합정동의 YG 엔터테인먼트 사옥과 서울 서교동에 2개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서태지 씨, 예. 고소영, 장동건 부부, 네. 장근석 씨, 또 서장훈 씨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이 부동산 부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 제주꾼들이에요. 예. 부럽습니다. 어떻게 또 부동산에도 눈을 떠가지고. 예. 자, 아무쪼록 이렇게 해서 훈훈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연예가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져라. 자, 예뻐질 수 있는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특급 알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보감 시간입니다. 네. 먼저 준비한 사진 한 장을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 사진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속 주인공을 보면 눈 밑과 입가에 팔자 주름이 왼쪽 사진은 도드라지고 있죠. 주름 그렇습니다.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네, 주름 중에서도 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주름이 바로 네. 인상주름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눈밑주름 그리고 팔자주름이 대표적인 인상주름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은 돈 안 들이고 이 인상주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강현영 피부과 전문의 이경희 테라피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주름을 보게 되네요. 주름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주름이 사실 네. 여자들만의 고민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네. 남성분들도 굉장히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중년의 남성분들 그 화장품 가게에 가서 어떤 네, 게 네. 좋은지 테스트도 많이 하시고 예. 관리도 많이 하시고요. 또 예. 제 조카가 5살인데 네. 그 어린 조카가 아 삼촌 나 오늘 선크림 안 발랐으니까 혼자 나가서 놀아 이렇게 진짜? 할 정도로 예. 피부 관리에 굉장히 애들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약간 오버긴 한데. 근데 진짜 해요. 5살짜리까지 관심 있을 정도. 귀엽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진짜 주름에 민감합니다. 오. 예, 제가 주름이 많이 없으세요? 안 보이는데. 많아요. 잘 웃기 때문에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요. 제가 진짜 팔자 주름이 이렇게 좀 생기다 보니까 진짜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오늘 이 예. 주제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그 노안과 동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많은 얼굴 주름 중에 가장 눈에 띄고 가리기 힘든 부위가 또한 팔자 주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팔자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팔자주름 하나만 있고 없고로 5살에서 10살이 그러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유가 뭐예요? 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이게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처지시거든요. 이 나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팔자가 생기실 수 있고요. 네. 또 돌출입이라고 약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여기에 위치아가 돌출된 경우에는 네. 여기 코 날개 부위 여기가 폭 꺼져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족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채워놓는 실리콘 같은 거 예전에는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해서도 팔자주름이 생기실 수 있고 또 살이 찌시면 얼굴에 이렇게 살이 지방이 붙으면서 처지셔서 그러겠네. 팔자주름이 또 예, 생기실 무거우니까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또 네. 눈가가 역시 굉장히 또 주름이 지면 두드러져 그쵸. 네, 보이더라고요. 그걸 크게 따야겠네. 좀 노화 진행도 제일 빨라지는 부분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눈가는 사실 피부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얇은 부위 중에 맞아요, 한 맞아요. 부분입니다. 예. 얼굴 피부의 보통 3분의 1보다도 두께가 네. 얇고요. 또 하루에도 우리는 눈을 깜빡깜빡을 1만 번 이상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이 움직이는 데다가 피부 자체는 얇고 피지선 분비가 없기 때문에 유분기가 없어서 수분이 네. 빨리빨리 날아가서 항상 건조한 부위입니다. 주름이 생기게 딱 그렇죠. 좋은 맨날 위치네요. 움직이시고 또 눈웃음도 치시고 인상도 쓰시고 네, 하시기 네. 때문에 눈가는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아이크림을 통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네. 이 아이크림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크림만 써야 된다 뭐 이런 네. 분들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크림 진실 혹은 거짓. 네, 첫 번째입니다. 유분이 많을수록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요. 자, OX 한번 보겠습니다. 유분이 많을수록 효과가 크겠죠? 아니군요. 아, 왜 아닙니까? 이 화장품에 있어서 유수분 밸런스는 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렇게 맨날 고민하시는 부분이세요. 네. 사실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짬짜죠. 피부과는. 네. 그래서 유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수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분이 많을수록 효과가 큰 건 아니세요. 유분이 너무 많으시면은 여기를 모공을 막기 때문에 비립종이라고 오히려. 하죠. 네, 네. 오히려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생기시는 거. 그러니까 과도한 영양이나 유분기는 오히려 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수분 밸런스가 맞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네. 자, 두 번째. 자, 일단은 아이크림 대신에 보습제 써도 된다. 왜냐면 아이크림은 네. 아이크림만 써야죠, 눈가니까. 그러니까요. 아이, 어머나! 네, 오늘 이렇게 하니까 재밌는데. 자체 효과를. 재밌네요. 네, 자체 효과. 자체 효과로. 네. 예, 사실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네. 건강한 피부시고 예. 본인이 쓰고 계신 보습제 자체가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고 본인에게 순하게 맞으시면은 아이크림 대용으로도 사용하셔도 아, 됩니다. 그래요? 하지만 이제 눈가 자체가 다른 피부에 비해서 조금 예민하시고 네, 네. 다크서클 있거나 이제 주름이 많으신 경우에는 아이크림 전용을 쓰시는 게 좋으시죠. 피부 타입을 잘 고려해봐라. 본인의 근데 또 아이크림을 네. 목주름이라든지 손주름에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거는 괜찮은 돈 거예요. 많은 분이에요. 그쵸. 오, 정확하게 아시네요. 아니, 아이크림 얼마나 비싼데 양도 적고. 맞아요. 아까도 막 이렇게 막 하시던데. 아이크림 쓰시고 계신가 봐요, 정말. 네? 오늘 아이크림- 예민하셔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세 번째. 임신 중 아이크림 아이크림을 이건 피해라. 당연한 거죠. 임신 중에는 뭐든지 쓰면 안 돼요. 자, 이번에도 김현욱 씨의 리액션이 기대가 되는데요. 정답은? 딩동댕! 아, 맞았네요. 피해야 되나요?
성분에 따라서가 네. 답이긴 합니다. 네. 사실 아이크림 안에는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통 레티놀이라고 하는 비타민 A 유도체가 들어있는데 그게 자외선에 굉장히 약한 성분이기 때문에 낮에 바르시면 안 되시고요. 또 태아 기형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때는 자. 뭐든지 조심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크림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요. 아이크림 그렇다면 제대로 바르는 방법 중요하네요. 소개해 주시죠. 중요해. 어떻게 바르면 될까요? 자, 모델분이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예. 일단 이제 아이크림은 네. 이제 눈이 가장 피부가 예민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중에서 제일 힘이 약한 이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서 제품을 이제 살며시 힘이 약한 손가락을 활용해야 돼요. 네네네. 이렇게 살며시 이제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손이 제일 이제 힘이 약한 데가 약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죠. 제품을 그 손가락은 잘 안 펴발라서 쓰니까, 우리가. 네네네. 그래서 눈 꺼풀 위랑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네. 살며시 이제 펴발라 주시면 제품이 일단 동그랗게 위아래를 바르나요? 네네네. 오. 제품이 흡수될 수 있도록 저는 네. 아끼느라고 눈 아래만 바르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펴발라 준 다음에 예. 일단 이제 약지를 이용해서 네. 눈에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네.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톡톡톡톡톡톡 예. 이렇게 지금 잘 쓰시는 손가락은 중지인데요? 네, 가운데 중지, 손가락. 약지 같이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톡톡톡톡 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예리하시네요. 두드려서 이렇게 흡수시켜 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네. 우리가 손가락의 끝에서 이제 끌어당겨서 이렇게 올려준다던가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네. 아무래도 손가락의 작은 압력이 이제 눈이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만 피하셔서 네. 조심스럽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게 누르거나 위로 억지로 올리지는 말아라. 네네네,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흡수될 수 있도록 네네네. 해줘라. 그래서 눈에 붓기를 빼면은 아무래도 눈주름도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 안쪽에서 바깥쪽 살살살살 이렇게 살살살살. 두드려서 흡수시켜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눈 전체적으로 바르고 네네. 살살살살 두드려서 흡수만 되게 하지 네. 펴거나 억지로 네네. 올리지 말아라. 자극을 네. 주지 마라. 이게 이제 포인트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우리가 팔자주름도 네. 컨실러로 펼 수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네. 뭐 무슨 말이죠? 아무래도 이렇게 네. 건조한 시기 때 눈에 띌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팔자주름이 더 눈에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이제 다 갖고 계시는 무색의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네. 무색의 이제 메이크업 베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팔자주름 부분에 이제 펴발라 준 다음에 네. 톡톡톡톡 이렇게 살이 채워 오르는 방향대로 이제 톡톡톡톡 두드려 주시면 되고 네. 이렇게 이제 집에 붓펜 타입의 컨실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 이거를 스타일에. 네네. 그래서 이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양이 수면 방향으로 살짝, 어? 살짝. 이제 한 방향이 아니라. 잘못하면은 맹구인데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빨리 이제 집에서 탁탁탁탁 이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먼저 선을 그은 다음에. 네네. 음영감을 줘서 이게 이제 잘 펴발라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모델분이 뭐 팔자주름이 많은 분도 아니긴 합니다만. 네네네. 네. 왼쪽 오른쪽이 확연히 좀 달라 보이긴 하네요, 조금. 그래서 음영감을 그라데이션을 주면서 이렇게 네. 펴발라 주시면 어. 아무래도 팔자주름이 잘 눈에 안 띌 수 있게 그러네요. 옆으로 펴발라 주시면 팔자주름 됩니다. 위에다 그대로 팔자 모양 그대로 따라가서 네, 고양이 그린 다음에 수염 방향대로. 아무래도 늘어져 보이니까 약간 옆으로 착시 펴발라 효과가 주세요. 있는 것 반대 같기도 방향 해요. 쪽으로. 저 근데 진짜 네네네. 잘 발라야 돼요. 너무 많이 바르거나 네. 제대로 그쵸. 흡수를 안 시키면 네. 나갈 때 이렇게 화장품이 이렇게 껴있는 느낌이 들어서 수염이 그렇죠. 그대로 네. 남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 잘 사람이 펴발라 남자가 주세요. 아니네. 그랬던 경험이 있나 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네. 컨실러로 팔자주름을 살짝 가릴 수 있는 방법까지 네. 알려드렸는데 이 인상주름들 더 깊어지게 하는 원인들은 알고 보면 안 좋은 습관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네. 자, 이런 습관을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팔자주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턱 꿰기. 잘 아시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신데 이쪽으로 팔자가 밀려서 주름이 생기실 수가 싶고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입을 삐죽거리는 습관. 그렇죠. 그 경우에도 사실 아나운서분들 네. 말씀 많이 하시는 직업, 네. 교사나 팔자주름이 심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입을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귀를 입으로 모아요. 오나미 씨처럼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연습하고 막 그쵸. 입 모양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네. 발음 연습하기 위해서. 이게 안 좋은 거네. 습관 어쩔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생활 습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옆으로 누워 자기. 네. 이것도 굉장히 사실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 그렇죠. 눌리시니까 이쪽이 전부 그럴 다 수 있겠네요. 주름이 생기실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누워 주무시는 게 사실 피부 미용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 마지막 흡연이네요. 네, 아니 흡연은 흡연하면 주름이 깊어져요? 이건 좀 의외인데. 팔자주름과 정말 의외신 거예요. 네. 흡연은 이제 담배 니코틴 성분이 콜라겐을 네. 파괴합니다. 아. 네, 그리고 굉장히 피부를 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네. 네. 노화가 확 진행이 되시고요. 또 네. 술 같은 경우 알코올도 혈관 이제 모세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네, 네, 술 드시면 얼굴이 뻘개지시잖아요. 예, 예. 수분이 다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네. 음주와 흡연은 설 자리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어디든 안 좋네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또 팔자주름뿐만 아니라 눈가주름에도 독이 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서요. 네. 네. 이번에도 4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먼저 진한 눈화장과 거친 클렌징. 이거 여자분들 많이 해당될 네. 것 같아요. 사실 진한 눈화장을 하시려면 붓을 엄청 여러 번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당연히 눈가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지우는 것도 2배로 힘듭니다. 맞아요. 진하다 보면 네. 거치게 지울 수밖에 그렇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용 클렌저로 이렇게 네. 젠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지우셔야지 그거를 그냥 일반 화장솜으로 빡빡 지우시게 되면은 네, 네. 눈가 노화가 막 진행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네. 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함유 스킨과 토너를 쓰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네, 사실 건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네. 꼭 주의하셔야 되는 성분이 알코올이라고 아, 말씀을 그래요?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렌저에도 왜냐면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휘발되면서 그렇죠. 피부의 수분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아. 네, 피부에 건조함을 유발합니다. 예, 그래서 예. 꼭 알코올이 프리한, 알코올이 없는 토너를 기왕이면.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쫙 한 다음에 알코올 그렇죠, 그렇죠. 또 요거 한번 시원한 해주면 맛. 네.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저 시원함에 피부 노화를 바꿀 수는 없죠. 예. 자, 눈 비비기. 아, 이거 나 눈 이거는- 많이 비비는데. 그렇죠. 자주 비비시는 분들은 사실 눈 밑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생기세요. 네. 자꾸 비비셔서 충혈이 되시고 이쪽에 색소 침착도 생기시고 혈관이 확장되시기 때문에 제가 딱 이렇게 환자분을 보면 눈 비비시는 습관 있으시죠? 라고 물을 이게 정도로 보이나 피가 보세요. 나시거든요. 예. 눈의 노화에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장시간 렌즈 착용도 안 되네요. 그럼요. 렌즈를 끼시면 당연히 눈 건강에 안 좋으신 건 네, 당연하시고 왜냐하면 끼시면은 건조하시니까 뻑뻑해서 예, 자꾸 예. 눈을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 경우에 또 눈가에 주름이 심해지시는 이유가 최현 씨는 렌즈 끼죠? 네, 저도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끼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래서 눈싸움을 잘하는구나. 아니 근데 네. 또 궁금한 게 웃을 때 네. 주름이 많이 생긴다고 했고 아까 김용 제가 아나운서 진짜 그랬잖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눈 웃을 눈가에. 때 이렇게 웃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웃는 주름 분들. 한번 피해보려고. 네. 이것도 영향이 있는 웃지 거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사실 영향은 있죠. 네. 팔자주름이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직업적인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처럼 네. 눈웃음 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눈가 주름 많으신데요. 네. 제가 의사 입장에서 뵀을 때는 굉장히 이쁜 주름이에요. 아, 눈 그거는 주름은. 자연스러우구나. 예, 그래서 네. 그거를 굳이 그렇게 막 네. 이렇게 잡고서 웃으실 네. 필요는 없으시고 네. 대신 조금 신경 쓰셔서 관리는 잘 해주셔야죠. 웃고 난 다음에? 그렇죠. 남들보다 더 자주 발라주시고 네. 네, 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웃는 거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에 저 모델분도 격하게 반응하셨어요. 네. 그 부분에서만 고개를 그냥 이렇게 그냥 끄덕이시네. 예. 그래요. 예. 웃는 주름은 굉장히 아름다운 주름이라는 생각을 맞아요. 저도 해봅니다. 네. 자, 요즘 주름 편다고 병원에서 시술 받는 분들도 많지만 오늘 미녀보감에서는 병원 가지 않아도 이 주름을 좀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을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마법의 도구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과연 뭘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네. 집에서 돈을 안 들이고 주름을 펼 수 있는데요. 자, 오른쪽부터 보면 빨래 집게. 네. 가운데는요? 일단 이제 집에 다 갖고 있는 소주잔도 괜찮고 소주잔입니까? 이렇게 아. 도자기잔, 네네. 청주잔 하나씩 다 있잖아요, 사실. 네. 한 손에 또 잡힐 만한 작은 네, 잔이요? 그래서 네. 소주잔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손에 작은 잘 들을 수 있는 네. 작은 잔을 이용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골프공. 또, 네, 골프공은 이제 골프공으로 이제 하는 주름 네. 펴는 마사지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골프공은 어떻게 활용할 수 굉장히 있을까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네, 이 공은 이제 골프공은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있는 분들은 어느 네.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신데 네. 오늘 처음 아시는 분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근육이 발달이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이제 다 이제 커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팔자주름도 아무래도 이 골프공을 이용해서 네. 또 승모근이나 네. 이제 얼굴 턱 근육이나 이런 부분을
얼굴에서 제일 큰 부분을 근육 이제 골프공으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완시켜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부피가 작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 골프공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탄력이다 보니까 네. 이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네. 코끝이잖아요. 예. 그래서 코끝에서부터? 이 코끝에 이제 보면 영양혈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양혈에 지그시 누른 다음에 이 모델분은 큰일 나겠는데요. 지그시 얼굴이 눌러주고 골프공만 하셔가지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자극적으로 하면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그시 누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려주시고 왼쪽으로도 돌려주시고 살며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콧 부분을. 네네. 그래서 콧망울 부분, 딱 콧망울 부분에 이제 이 골프공을 이용해서 돌려주신 다음에 이 부분에 아까 얘기처럼 팔자가 늘어져 있잖아요. 김태호 아나운서. 입은 다물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데요? 아니, 표정이 이상해요. 눈도 풀리고. 네. 그래서 이제 늘어진 부분 세로 근육을 아무래도 가로로 이렇게 펴주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이제 시원하시잖아요, 그렇죠? 해보시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잡고 이제 공을 거기서부터 이용해서 시작해서. 네네네 옆으로 자극이 되지 강도는 않게. 너무 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턱은 좀 이제 근육이 있고 피부가 강하다 보니까 좀 압을 세게 하셔도 되는데. 턱은 괜찮은데. 네, 볼 부위 같은 경우는 피부가 이제 피부층이 얇아요. 네. 눈은 더 얇고요. 네. 그래서 세게 누르는 1, 것보다는? 2, 3단계 이렇게 압을 이제 조절을 하셔가지고 네, 네,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오면서 조금 턱 끝에서는 아무래도 좀 세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세게 이제 공을 이용해서 돌려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골프공 그렇게 활용하면 될 것 같고. 네네네. 네, 잔은 소주잔. 또 어떻게 네.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주잔은 아무래도 이제 이 볼륨감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이 중력을 받기 때문에 네. 다 늘어지고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네네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 모서리 면을 이용해서 네. 근육을 풀고요. 이 구멍이 뚫려 있기 네. 때문에 약간 볼륨감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하신 약간 다음에 보안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괄사랑 부항을 섞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방법은 원리는 같으니까 팔자주름의 시작점이 코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서리를 지그시 옆쪽으로. 되는데요. 네. 이제 지그시 누르면 아무래도 근육 심층부까지 이게 이제 전도가 되거든요. 자극이. 그래서 눌러준 다음에 코끝아 올라가라. 아까는 이제 골프공 같은 경우는 이게 둔탁하다 보니까 위로 못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장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코끝아 올라가라. 볼륨감. 그래서 다 주름 탄력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 올려준 다음에 이 잔을 이용해서 이제 팔자주름이 다 미소 근육이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웃어서 다 늘어지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예. 그래서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눈도 아까 주름이 같이 예.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예. 팔자 눈을 같이 할 건데 그래서 위로 눈썹아 올라가라. 그거는 이제 주름까지 전체를 외우면서. 네, 활용하는 거예요. 그쵸. 다 올라가라. 눈썹부터 올려준 다음에 네. 여기서 또 옆에서 네. 펴주고. 네. 그 안에 있는 공기층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기층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모서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그냥 데이시면 돼요. 표면에. 뭐 억지로 이렇게 아주 뻥 소리 나게 그쵸.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억지로 뭐 부항처럼 하면 자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자극이 되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주잔이나 글라스는 아무래도 이게 부드럽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면에 이제 닿으시고 그 자체가 이미 이대로 예. 위로 다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효과를 볼수 그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여기서 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슬슬. 자주 위로 예. 다리 위로 다려준다 생각하고 네. 예. 위로 다려준 다음에 예. 눈끝 부분에서 네. 여기는 피부가 얇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예. 여기 관자놀이 부분은 그래도 피부가 얇진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눈주름이 생기다가 나중에는 까마귀 주름처럼 여기까지 오잖아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연결해서 축두 근육까지 네. 같이 연결해서 같이 풀어주시면서 예, 예. 위로 올라가라 주문 웨이트 이렇게 풀어주시면 네. 아무래도 네. 표정 근육이 풀리기 네. 때문에 네. 주름이 많이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가장 마지막. 궁금한 게 네네. 빨래 집게예요. 집게를 어떻게 할지. 네. 예. 그래서 이 빨래 집게는 사실 제일 자극적이에요. 네. 그래서 네. 제일 조심스럽게 제가 예.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주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목주름이라 이제 봤을 때 이제 몸이 많이 뭉치니까 네. 여기 보면은
목비끈이 있거든요. 예, 옆에, 그래서 옆에 줄 이제 같은 거. 그래서 예. 제일 흔하게 쓰는 용어가 예. 이제 흉쇄 유도근인데 여기를 잡고 빨래집게로 잡아주는. 찝어라? 네. 잡아줬다가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잡아줬다가 풀어주시고. 얼마나? 그래서 계속 잡고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네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흔들어서 풀어주시면 굉장히 예. 도움되시고 예. 아무래도 얼굴의 노폐물은 옆으로 와서 밑으로 다 흘러내리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붓기가 빠지니까 훨씬 예. 더 많이 예. 이렇게 밑으로 예, 계속. 알겠습니다. 예. 네. 김태형 아나운서 표정 좀 관리해 주세요. 아, 지금 꼭 제가 나오고 자해하는 있나요? 건 자해. 저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저거 휴지 네, 네. 없이 그냥 하면은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 아, 원래 그러면 얇은 집에는 그럼. 얇은 네. 천이나 이런 거 이용하시면 배수하는 게 되는데 좋겠죠. 또 아무래도 회사나 이제 이럴 때 좀 네. 피곤하시고 그러면은 네. 이제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얇은 천 대신에 네. 이런 티슈를 이용하셔도 예, 예. 굉장히 도움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강 원장님 주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식품 좀 공개를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식품 저기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예. 네. 지금 콩 많이 예. 아시는 것처럼 예. 콩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있기 네. 때문에 굉장히 피부의 보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또 카카오 그 초콜릿의 그 원료인 카코닙스. 카카오, 예, 그렇죠. 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폴리페놀이 들어있어서 네. 콜라겐 분해 요소를 발현을 억제해주기 때문에 또 네, 노화를 네. 방지해주고요. 네. 녹차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카테킨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 카테킨 중에 EGCG라는 성분이 피부 세포의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네. 그러니까 콩, 녹차, 녹차, 카카오. 카카오를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네 어르신과 아이들이 모이는 만남의 장소이자 따뜻한 정이 오가던 골목 상권의 모습. 하지만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됐는데요. 인근에 대형 유통업체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찾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에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러한 현실은 다수의 업종에 걸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07년도경부터 대기업이 진입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매점, 대리점들이 3만 5천 업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000여 개 업종이 지금 폐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통신기기 소매업체의 90%는 중소규모 사업체. 하지만 이들의 매출액은 전체의 60%도 안 되는데요. 자연스레 폐업을 선택하는 이가 늘고 있는 상황. 지난 3월에 동방성장위원회에 저희 판매점, 대리점, 유통업계 종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이 생존을 위해 신청했다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과연 무엇일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요,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지정해서 대기업과의 그런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투자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사업 진출이 제한되는데요. 지정 기한은 3년. 재합의를 하면 3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실효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는 상황. 가장 큰 문제는 강제성이 없고 최장 6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합업종으로 저희를 소상공인들을 보호를 해주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만약에 제외가 되면 저희처럼 이게 소규모 소상공인 업체들에서 생산한 제품은 어디가 도태를 하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물량 공사를 하면서 가격으로 또 치고 나오죠. 그럼 저희들은 갈 수 있는 폭이 점점 좁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정 기한이 최장 6년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자 단체들이 그 기간 동안 자생력을 갖추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지정 권고사항도 단순한 권고이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 없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에 대정부 건의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간 동안에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업화나 마케팅과 같은 발전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컨설팅이 시급한 곳을 선정. 연간 2개의 업종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는데요. 현재는 한국화원협회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내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 꽃집들이 그 인근 상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컨설팅, 마케팅 뭐 등등 해서 여기에 우리 꽃집들이 생존을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제도 개선에 생존이 걸려있는 소상공인들. 그들의 바람은 하나라는데요. 우리 생계형 업종들이,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목 상권의 발전이 곧 지역 경제 발전의 초석. 하루빨리 관련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이 이제 보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추석 선물고리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과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선물 허용 범위를 자세하게 잠시 후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볼거리와 먹거리, 이야기까지 풍성한 가을철 대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황금빛 들판, 주렁주렁 열린 열매만큼 가을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 바로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명절, 추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넉넉한 정과 인심을 나누는 추석.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하지만 요즘 추석 선물 고르기가 이만저만 고민이 아닙니다. 바로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때문인데요. 시부모님께 추석에 한우 선물 세트를 드리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문화센터 선생님한테 선물 같은 거 해도 되나요? 직장 동료에게 참치 선물 세트를 주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일반인들끼리 받는 추석 선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요? 모두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친지, 이웃, 친구, 동료 그 누구와 자유롭게 선물을 주고받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금액도 제한이 없다는 사실.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은 괜찮나요? 일반인인 내가 공직자에게 추석 선물 받는 건 가능할까요? 공직자가 일반인, 즉 친지, 이웃, 친구에게 주는 선물도 금액 제한이 없이 가능합니다. 받는 사람이 일반인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직자 사이에는 절대 커피 한 잔도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직자 사이에도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정당한 권한에 상응하는 선물,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친목회 등 단체에서 제공되는 선물,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추첨으로 받은 선물,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는 5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나요? 누구나 알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액 5만 원,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사이에서는 5만 원 이상의 선물이라도 가능합니다. 서로 청탁할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무조건 선물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면 5만 원 미만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인허가 등의 신청인, 단속 조사의 대상자,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액에 상관없이 아예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선물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공직자에 대한 선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금품 등을 수수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의 법입니다. 따라서 선물을 받으시는 분이 공직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금액에 제한 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재해재난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주고받는 선물은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청탁금지법 올바르게 알고 활용하여 이웃, 친지, 동료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같이 넉넉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 여행하고 싶은 계절 가을. 즐길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한 전라남도 나주시를 소개합니다. 영산강을 품은 역사의 도시로 옛부터 작은 한양이라 불리던 나주. 영산강에서는 조선시대 곡식을 날랐던 황포도배를 직접 타볼 수 있는데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영산강을 누비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바위절벽을 만납니다.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형상의 앙안바위는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강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타면서 이런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하니까 괜찮았던 재밌었어요. 나주는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도시이기도 한데요.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객사인 금성관에는 특별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심었다고 알려지는 650년이 넘은 은행나무. 가을이면 금성관과 어우러져 멋진 정취를 자아낸답니다. 가을이 온 것을 아는 듯 열매가 열렸네요. 둘러볼 때는 고공도 있고 유적지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오랜 나무가 있다는 거는 또 그런 걸 또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조선시대 나주 목사가 기거하던 살림집 목사내야는 아늑하고 정갈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요. 천년고도 목사골 나주를 상징하는 우리 목사내야에서는 나주 목사가 머물던 그 자리에서 한옥 숙박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골의 옛 정치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우리 시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목사내야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앞두고 잠시 조선시대 관료가 되어봅니다. 옛날 도지사가 사는 곳이라고 해서 조금 더 운치 있는 것 같고 오늘 밤이 너무 기대됩니다.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먹거리죠. 금성관과 목사내야 옆에 나주 대표 향토 음식 공탕거리가 형성돼 있는데요. 소문난 맛으로 대를 이은 식당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곳 역시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나주곰탕 나왔습니다. 고기로 국물을 내는 나주곰탕은 담백하고 개운한 맛을 자랑합니다. 소 여러 가지 부위, 양지나 목심, 등심, 사태, 그다음에 이제 수육곰탕을 위한 소머리 그런 여러 부위를 그 가마솥에 삶아가지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맑게 우려낸 국물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밥과 고기를 넣은 뚝배기에 국물을 부었다 따라내며 토렴하는 것인데요. 국물로 밥과 고기를 데우고 맛이 배게 하는 과정입니다. 정성으로 끓여낸 나주곰탕은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며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담백하고 감칠맛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입에 탁탁 달라붙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나주에 왔다면 빼놓을 수 없는 특산물, 나주배입니다. 제철을 맞아 배수하기 한창인데요. 나주배는 당도가 높고 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하죠. 올해도 변함없이 먹음직스럽게 잘 자랐는데요. 추석용으로 나오는 제일 맛있는 신고배가 지금 수확철이 딱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창 수확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토양과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춘 배가 자라기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나주라고 하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농가에서 수확한 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좋은 거 나쁜 거 선별하고 있어요. 적은 것도 골라내고 크고 작은 것도 골라내고. 등급이 나눠진 배는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수출한다고 합니다.
수출은 8월 1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지금 작업을 계속합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16개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맛좋기로 유명한 자랑스러운 나주배. 올 추석이면 만날 수 있겠죠? 나주가 명실상부한 전남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00년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 따뜻한 음식, 최고의 특산물을 맛보고 다양한 이색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원하는 채널을 골라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위성방송 사업자 KT 스카이라이프가 특별한 약정 없이 수신기만 있으면 가입된 채널을 골라볼 수 있는 맞춤형 동영상 서비스를 내놨는데요. 지상파와 종합 편성 채널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인터넷 콘텐츠도 텔레비전을 통해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청자들의 눈높이와 신기술을 접목한 방송업계의 변화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9월 20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수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